전 세계 선진국에서 부동산 세금이 올라가면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덩달아 임대료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본 상식으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주택자놈들 꼴 좋다, 세금이나 왕창 걷어서 부동산 가격 좀 안정화시켜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비 효과처럼 정부는 규제를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집을 못 사니까 더욱더 강한 세금을 부여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요즘 굉장히 문의 많이 오시는 것들이 현재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징벌적인 세금을 부여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곧 떨어지겠죠? 그때까지는 방관하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봐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의 질문들을 요즘 많이 받고 있어서 불편한 진실을 제가 팩트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징벌적인 부동산 세금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부동산에 부여되는 각종 세금들, 즉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각종 부과되는 세금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럼 보통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다주택자놈들 꼴 좋다, 세금이나 왕창 맞아라, 그리고 집값이 곧 안정화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집값 하락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지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부동산에 올라간 세금들은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 예로 기축통화가 되는 미국 중에 뉴욕의 경우에는 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큰 수단이 부동산 관련 세수라고 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만 약 45%가량이 된다고 해요. 즉 뉴욕에서 걷는 모든 세금의 절반이 부동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통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뉴욕에는 부동산 세금이 비싸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집값이 저렴하고 안정화돼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뉴욕이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월세 시세가 1,500불, 한국 돈으로 170만원가량 됩니다. 즉 신혼부부가 그냥 조그맣게 거실에다가 방 하나 있는 거를 구매한다면 매월 300만원의 임대료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임대료 때문에 방 3개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방 하나씩 개별적으로 임대를 줘서 아파트 한 채에 모르는 사람 2-3명이 살기도 합니다. 또한 해마다 2% 이상 꾸준하게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억이 조금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보유세 3%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세금으로 1년에 1,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1년에 무슨 세금이 1,500만원이나 나오냐, 당장 팔아야겠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1년에 1,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니 못해도 6%대의 임대료를 측정해야겠다 생각하고 보유세 3%를 제외 3% 이상의 임대 수입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덩달아 임대료도 계속 올라가서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꼴입니다. 그럼 뉴욕 정부에서 치솟는 임대료를 상한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데는 무조건 이유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지불하는 이 보유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금 징수 부분에서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유세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방관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것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와 매도자, 즉 시장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집을 사려는 사람과 집을 팔려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집값과 임대료는 동반 상승한다는 겁니다. 현재처럼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풀기 시작할 때 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세금을 올렸으니 이제 부동산은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식의 슬로건을 걸고 세수 확보를 하게 되죠. 전 세계 선진국에서 부동산 세금이 올라가면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덩달아 임대료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본 상식으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주택자놈들 꼴 좋다. 세금이나 왕창 걷어서 부동산 가격 좀 안정화시켜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비 효과처럼 정부는 규제를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집을 못 사니까 더욱더 강한 세금을 부여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는 곳간을 채울 수 있고 비난은 집주인에게 돌아가서 가장 이상적인 세수 확보가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누구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폭등하는 월세나 전세 대란으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아야 되죠. 그러니 우리들도 하루빨리 중간 생산자가 되어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향후 미래적인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세금을 안 내는 것, 이 둘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조금씩 실행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된 오늘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